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의 경쟁, 그리고 또 NFT 마켓 라리블이 수수료 관련된 문제, 마지막으로는 펀딩을 마친 알케미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Other dog theme coins pump as Shiba Inu and Dogecoin keep fighting.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의 계속된 경쟁 속에 다른 개 테마 코인들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가요? 예. 최근에 시바이누 코인과 도지코인이 시가총액 9위, 10위를 각각 차지를 했죠. 도지코인이 9위로 일주일 동안에 한 23.7%가 상승을 했고요. 네. 시바이누 코인은 무려 128%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시바이누 코인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거래량만 또 따져본다면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시바이누 코인이 410억 달러로 비트코인 거래량과 거의 맞먹습니다. 비트코인은 430억 달러 정도거든요. 오히려 이더리움의 260억 달러, 도지코인의 128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렇게 두 코인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그 밖에 이제 같은 개 이름을 갖고 있는 밈 코인이죠. 그런 네. 코인들도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드리면 이제 사모예드 코인이 9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베이비 도지코인, 네. 그리고 플로키 이누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플로키 이누도 120%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인 게 단연 시바이누 코인일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한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예, 시바이누 코인이 최근에 로빈후드의 네. 상장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로빈후드의 30만 명 이상이 시바이누를 상장해라라고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트위터에서도 시바이누를 거래하게 해달라 이런 운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몇 퍼센트나 올랐죠, 정확히? 시바이누가 예, 최근 일주일간 128%가 오르고요. 네. 작년 그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작년 8월에 어떤 계정에 시바이누 8,000불어치 산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 주소가 지금 가치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가까이 그 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한 계정이에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트윗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위 10개 밈코인은 뭘까? 그리고 누가 이것에 대해 책임을 검증을 하지? 이런 네. 식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개발자도 불분명한 이런 밈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잃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플로키 코인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앨런 머스크의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였죠? 플로키입니다. 아, 그렇죠. 예. 거기서 따온 이름이 플로키 코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플로키 이누인데 최근에 런던에 이제 지하철역에 광고를 했어요. 미스드 도지, get 플로키. 해서 네. 도지코인을 놓쳤다면 플로키를 잡아라. 네. 이것 때문에 그런지 최근에 또 거의 뭐 한 100%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네. 플로키는 바랄라라고 불리는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플로키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NFT 마켓플레이스, 네. 그리고 플로키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컨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밈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오징어 코인처럼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름만 같은 거와 달리 네.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플로키는 뭐 게이트.io, 유니스왑, 팬케이크 스왑에서 네. 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저도 메타마스크에서 플로키라고 쳐봤거든요. 네. 근데 다른 플로키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스펠링이 좀 다른가요? 같은 플로키인데 밑에 앨런 머스크라고 돼 있거나 아, 네. 아니면 플로키 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구매할 때 그 심볼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심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다가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할 엉뚱한 수가 코인을 사실 수가 있는 있죠. 거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알트코인들이 잘 못 가는 상황 속에서 특정 밈코인들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이런 밈코인을 투자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퀀텀 이코노믹스 이제 CEO인 그린스판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시바이누가 0.01달러에 도달을 하겠는가? 내 네.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보 특히나 이제 코리니 분들은 이 가격만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바이누가 0.01달러에 도달하면 시가총액이 30조 달러가 됩니다. 네. 삼경이 되는 거죠, 그 회사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만 보시지 말고 이 가격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된다면 과연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 네. 이것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밈코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밈코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백만장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밈코인 즉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그 코인을 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90% 이상 가격이 떡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는 코인에 오히려 투자하시는 것이 낫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올라타셨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코인 투자할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밈코인들 없을 경우에는 포모, 나만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Rarible passes NFT minting fee from creators to buyers. 라리블이 크리에이터부터 구매자들까지 NFT 민팅 수수료를 절감합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라리블이라고 하면 NFT 마켓플레이스의 9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우리가 NFT, 오픈시 같은 경우에서 NFT를 제가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에 사실은 전송을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에 전송한다는 얘기는 가스비가 든다는 얘기죠. 네. 가스비가 10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 34불 정도 들고요. 한 건 전송하는데 그리고 9월 NFT가 상당히 활성화됐을 때는 40불이 넘어갔었습니다. 47불에 가까웠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제 이광호 NFT를 뭔가를 올렸어요. 네. 근데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가스비만 낭비한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라리블 입장에서는 NFT가 팔릴 때 가스비를 지불하는 걸로 이번에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NFT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수수료로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인 걸로 아는데 그럼 라리블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할까요? 수수료를 절감하면? 이게 라리블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몫은 없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 가스비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이제 통행료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라리블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줄었겠지만 네. 이거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사실상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서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네요. 예, 처음에 라리블이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끊고 나머지들이 요 행렬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더리움의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코인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뭐 솔라나라든지 폴카닷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경쟁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NFT 발행이 상당히 네. 활성화된 네트워크고요. 그로 인해서 솔라나 가격도 사실은 몇 배 뛰었죠.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라리블이 이렇게 한 게 과연 좋은 선택이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옛날에 어떤 마트에서 네. 이 100원을 넣으면 카트를 빼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다른 경쟁 마트에서 우리는 무료로 카트를 빼도록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카트를 아무데나 이렇게 세워놔서 그 카트를 수집하는 데만 그 사람을 고용을 한 만큼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100원 그 체제로 돌아갔거든요.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었나 보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주에 네. FTX랑 코인베이스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FTX도 처음에는 무료로 이렇게 했다가 네. 엄청난 이제 쓰레기 데이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비지 데이터들이. 네. 그래서 이제 올릴 때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한 10불 정도 바꿔서 올리겠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트 비유가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아예 수수료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관리하는 데서 오는 더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불 정도면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올려서 사람들이 구매할 정도의 경쟁률을 갖춘다고 한다면 사실 10불은 상당히 저렴한 투자죠. 네. 그런데 재미로 아니면 시스템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같은 것들을 제가 막 올려서 정말 그 라리블을 망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리블 입장에서도 뭔가 그 제도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네. 뭔가 검증을 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인당 올리는 건수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게 올라왔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라리블이 아마 오히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상당한 큰 피해를 당하고 기존에 라리블에도 올렸던 사람들도 피해를 당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좀 거쳐야 될 검토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지켜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라리블과 FTX가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데도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픈시에서 대부분 NFT가 거래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이제 베베, VV 그 마켓플레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뭐 스파이더맨, 마블이 올랐는데 최근에 디즈니도 네. 비비를 이용해서 많은 NFT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네. 실제 좀 저렴하면서도 기존에 상용화돼 있는 NFT를 구매하실 분들은 네. 오픈시나 라리블보다는 비비에 가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lchemy becomes crypto unicorn with Andreessen-led funding round. 알케미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주도의 펀딩 라운드에서 2.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일단 알케미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알케미 인사이트는 4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게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돼요. SaaS라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네. 자기가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그쪽에 어느 정도 이제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알케미 인사이트의 고객으로는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네. 오픈시, 데퍼랩스 등 네. 지금 어마어마한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도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기존의 투자와 이번에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합치면 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회사 가치가 6개월 전에는 5억 달러였는데 지금 35억 달러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니콘이라고 얘기한다면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번 펀딩 라운드를 통해서 유니콘에 좀 등극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 그 이후에 향후 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궁금해요. 네, 알케미 인사이트는 자기들이 만든 네. 플랫폼이 사실 클라우드에서 블록체인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자들도 블록체인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초기 비용은 제로로 거기도 이제 무료로 어느 정도 하다가 고급 기능을 넣을 때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점들을 저희가 앞으로 알케미를 지켜보면서 주시하면 좋을까요? 네,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개코인이나 뭐 오징어 게임 코인처럼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코인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뒷면에 실제 블록체인이 산업으로서 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안정된 투자처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 백단에 받쳐주는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알케미 인사이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그러다 보면 또 유사한 IT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예,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유니콘에 등극을 하다 본다면 AI와 마찬가지로 이 블록체인도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좀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알케미 인사이트 이제 기존 투자자를 보시면 네. 펜타러 캐피탈 네. 잘 아시죠? 네. 예. 그리고 뭐 에디슨, 시티그룹의 CEO인 비크램 펜디시랑 월트 디즈니 이제 전 회장인 네. 제프리 카센버그까지 이 네.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라이트스피드 벤처와 레드포인트 벤처까지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를 얻은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쟁 기업들 역시도 좀 조달을 받으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엑시 인피니티나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력이 있는데 네. 또 이렇게 알케미 인사이트와 같은 그런 회사와 코워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NFT나 뭐 디파이 그런 것들은 실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이 IT 회사에 뒷받침된다면 훨씬 더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